자, 우리가 화학의 공부함에 있어서 화학 투적인 내용을 소개한다면 크게 이 화학 투는 상태편과 그리고 반응편으로 구분됩니다. 얘기했던 적 있죠. 우리가 화학 투를 겨울방학 때 또 한 사이클 좀 돌면서 상태편은 기체와 액체와 고체 그리고 액큐스 수용 상태에서 이 얘기들이 주로 다루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요? 이거 떴어요. 아니 근데 무슨 네트워크 시겠습니까? 자, 그럼 반응편은인데요. 이 반응이라는 것은 결국엔 반응물 A가 생성물 B가 되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이 과정에서 화학 반응은 기본적으로 항상 열 출입이 수반됩니다. 그래서 Q 쓸게요. 이건 반응열 되겠습니다. 반응열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로 이제 뭐 엔탈피의 효과를 가지고 이제 소개했던 거고요. 오늘은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인천과고 기준으로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기말고사에 하기 위해서 요 반응열 또는 뭐 엔탈피 여기에 대해서 공부해봤습니다. 그 다음은 이런 반응이 얼마나 빨리 일어납니까 하는 반응 속도. 예, 오늘 할 게 바로 이 속도예요. 그렇지만 이 속도가 원래는 그래 얼마 정도 열에가 추출됩니까? 그리고 얼마나 빨리 반응합니까?로 두 번째 나왔으면 좋겠는데 교과가 이제 병신이 됐습니다. 후반부로 밀리면서 원래는 1학년 때 해줬어야 되는데 2학년으로 밀려나는 겁니다. 그 다음 화학 반응이라는 게 꼭 정반응만 일어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역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는 가역 반응이라는 게 있습니다. 화학반응에도 가역 반응에 대한 내용들이 소개되는데요. 그렇게 가역 반응이면 정반응만 쭉 가고 반응물 하나가 전부 다 소모되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거든요. 그때 평상태에서의 평상수 K가 되겠습니다. 있습니까? 여기에 이제 파생된 게 지금 새 교과에서는 빠진 내용이에요. 뭡니까 하면 얼마나 각각 물질들이 무질서한지에 대한 정도를 나타내는 엔트로피와 그리고 이게 그러면 이건 상태를 가만히 놔둘 때 정반응으로 진행될 것인지 역반응으로 진행될 것인지 즉 이 반응을 중간에 놔뒀을 때 A가 더 생성되는 반응을 일어날 것인지 B가 더 생성되는 반응을 일어날 것인지 그런 것들의 반응의 어떤 자발성을 나타내는 자유에너지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플러스 알파 더 됩니다. 근데 새 교과에 이 얘기가 빠졌는데요. 그래봐야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면은 이거 정도는 좀 공부되어야 될 내용입니다. 아직 1학년 때는 필요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선생님, 예. 저 이따 10시에 방과후 신청해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네. 예, 뭐한 30분 정도 수업 내용 끝날까요? 그다음에 이 평상수 K에 대해서 산염기에 대한 평상수로서 그리고 산화환에 대한 평상수로서 즉 산염기에 대한 산화환에 대한 이렇게 또 확장이 되는 부분이다 하겠다고요. 그 외에 이제 뭐 이 화학 쪽에서 의약품 만든다든지 뭐 등등등의 얘기들이 추가하고 더 되는데요. 오늘 반응 속도 얘기하겠습니다. 얼마나 화학 반응이 빠르게 일어납니까 하는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반응 속도라는 것은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반응물 A가 줄어드는 속도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A의 농도 변화 될까? 근데 A는 농도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지? 이 값은 마이너스예요. 되겠나요? 네. 그래서 앞에 마이너스 하나 더 붙여서 플러스 값으로 만들어주는 게 이게 반응 속도가 되겠습니다. 네. 또는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B가 생성되는 속도를 얘기할 수 있겠죠. 네. 이해되세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어차피 반응 속도는 느려지기 마련입니다. 괜찮겠어요? 네. 느려지기 마련해서 우리는 X축 시간축에 대해서 Y축 반응물 A의 농도를 볼 때 A 농도가 줄어들 거 아닙니까? 이때 초기 반응 속도 이게 관심이 있습니다. 시간에 대해서 그래프로 이 기울기를 구하겠다고요. 뭐라? 미분이라 한다고요. 이해됐습니까? 네. 그렇다면 당연히 뻔하게 시간에 대해서 B 생성물은 이런 식으로 올라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역시 마찬가지 초기 B의 생성 속도에 대한 이런 것들을 이제 관심 가지려고 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기체가 생성되는 거면 기체가 생성되는 생성 기체의 부피를 직접 포집하면서 속도를 예측해 볼 수 있겠고 기체가 빠져나가면 전체적인 질량이 줄어들 거 아니겠습니까? 전체 질량이 줄어드는 것을 통해서 반응의 속도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겠고 앙금이 생성된다면 X 표시를 해놨는데 플러스 K 앙금이 생성되면 X가 안 보일 때까지 걸린 시간 측정하는 거죠. 10초 만에 안 보이는 거 같고 20초 만에 안 보이는 거면 당연히 10초 만에 안 보이는 게 더 빠른 반응 속도를 보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근데요 우리가 막 결국엔
식으로서 표현하고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식으로서 A라는 물질과 B라는 물질이 반응해서 생성물 C와 D가 형성되겠습니다. 이때 반응 개수 스몰 a, b, c 이를 썼는데요. 우리가 화학의 평상수 K를 낼 때는 나중에 반응이 어느 정도 총결된 뒤에 그치? 반응이 총결돼서 더 이상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때를 이제 관심 가지는 부분입니다. 그때 A의 농도, B의 농도, 생성물 C의 농도, D의 농도, 평상태의 농도에 대해서 각각 요 개수 스몰 a, b, c에 대해서 A, B, C, D 쓰는 이게 평상수 K였습니다. 예. 나중에 이제 수소이온에 대한 결국엔 산유에 대한 화학 표현하면서 Ka, Kb 이런 것들을 깎아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물에 대한 KW까지 말입니다. 평상수는 온도 위주 함수였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평상태의 평상수 K에 대한 의미, K 값이 크면 어때요? K 값이 작으면 어때요? 뭐 이런 얘기들. 온도에 따라서 K가 달라지면 흡열입니까? 발열입니까? 이런 얘기들이 소개되는 게 화학 표현입니다. 언니가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그 다음에 이 반응은 얼마나 빨리 됩니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빨리 됩니까? 그렇다면 이 반응의 속도식은 하겠습니다. A의 초기 농도, B의 초기 농도에 대해서 상수 K를 주고 비례상수, 속도상수 K를 줍니다. 이놈은 속도상수입니다. 참고로 속도상수는 전체적인 몇 차 반응에 따라서 속도상수의 단위가 다르게 정해지게 됩니다. 여기에 M차와 N차를 씁니다. 뭔 뜻입니까? 근데요. 이 A, B와는 상관없는 실험을 통해 결정되는 M차, N차를 제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실험 2를 준비해봤습니다. A의 농도, B의 농도, 반응물의 농도를 각각 얼마 해갖고 반응 속도가 얼마 나옵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일몰농도의 반응 속도가 1이었다라고 해보자고요. 실험 2를 봤는데 실험 2는 B의 농도는 1로 고정했는데 A 농도를 2배 올렸어요. 그랬더니 반응 속도가 2배 더 빨라지더래. A를 2배 올리니까 A를 2배 농도 높이니까 속도가 2배 더 높아져요 하면 A에 대해서는 이게 1차구나라고 표시되는 겁니다. 이거 2배 됐을 때 속도가 2배 되면 이 M 값이 1차였어야 되겠죠. 그러면 시험 3를 봤습니다. 시험 3를 봤는데 A 농도 1로 고정시켰습니다. 그러니까 B 농도를 2배 올릴 때 속도가 4배 빨라진대. 그렇지. 2차 이렇게 씁니다. 그렇지. N이 2차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통해서 속도 V는 상수 K에 A 농도의 1차, B 농도의 2차, 합이 3차네요 라고 그렇게 소개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참고로 속도가 시간에 따른 농도의 변화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속도의 단위는 몰 퍼 리터, 농도가 시간에 따라 얼마 변하십니까? 세컨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물론 몰 퍼 리터를 크게 라지 M, 몰 농도 퍼 세컨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속도 V는 상수 K에 A 농도의 1차가 됩니다. 속도가 몰 퍼 리터 퍼 세컨가 되고 이게 몰이 되잖아요. 그러면 속도 상수 K의 단위는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하면 세컨 분의 1 들어가면 됩니다. 그렇다면 속도 V는 상수 K에 대해서 A에 대해서 2차를 돼. 그러면 이 상수 K의 단위는 어떻게 써야 될까요? 속도가 몰 농도, 라지 몰 농도 퍼 세컨 되잖아요. 이거는 몰 농도의 제곱이거든.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이거는 세컨 몰 농도 분의 1일 해야 몰 하나 없어지겠고 그렇게 나올 수 있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럼 3차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SM 제곱분의 1 S M 제곱분의 1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속도가 V가 상수 K에 대해서 A 농도의 전체 3차가 되면 이 속도 상수 K는 세컨 몰 제곱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이해됐어요? 지금까지 한 거 정리해 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어떤 반응을 봤는데 A의 농도가 하겠습니다. 원래 농도가 있었겠죠? 이 농도가 점점 줄어들어요. 네. 그래서 원래 농도에 여기서 4몰 농도였는데 2몰 농도가 됐대. 농도가 반절 줄었다는 것은 반응물 A가 절반으로 줄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또 줄어들다가 1몰 농도가 됐어라고 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근데 0, T, T 이런 식으로 한번 소개해 볼까 싶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처음엔 4몰 농도였다가 2몰 농도 줄어드는데 걸린 시간과 2몰 농도였다가 1몰 농도 될 때 걸린 시간이 서로 같아요. 이걸 묻는 반감기가 서로 같다라고 얘기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반응인데요. 즉 V 꼴 K의 A에 대한 1차 반응은 반감기, 보통 반감기 T 2분의 1 이렇게 쓰는데요. 반감기가 일정하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0.5가 될 때 했습니다. 그럼 3T가 되겠죠. 이해됐어요? 네. 또 역시 T가 시간이 지나니까 전체 농도, 1몰 농도가 또 반감되겠습니다. 네. 4T가 되면 0.25가 될 것이겠습니다. 5T가 되면 0.125가 될 것이겠습니다. 이해됐어요? 네. 이렇게 농도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시간이 반감기가 일정한 게 1차 반응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1차 반응 말고도 우리가 관심 있는 게 0차 반응과 2차 반응이 있는데요. 1차 반응이 월등히 이제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1차 반응은 반감기가 일정합니까 하는데요. 요 1차 반응의 반감기가 일정한 것에 대해서 설명하라는 것들은 여러 대학의 논술 문제에서 굉장히 많이 물어왔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화투 얘기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는 교과부에서 야 화투는 말해 내지 마 내면 불이익 줄 거야 하면서 특히 연대가 좀 그런 불이익을 많이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보죠. 속도라는 놈이 어떻게 써졌습니까 하는 거야. 속도라는 놈이 마이너스 시간의 변화에 따른 반응물 A의 농도 변화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제 네. 근데 그게 1차랬잖아. 1차랬으니까 K A 농도 이렇게 쓰겠죠. A 농도의 1차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적분 속도식이라는 이름을 쓰는데 이거는 적분 속도식이라고 쓰는데 이거는 화학투에서 가르친 내용은 아니에요. 일반 화학 들어가야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진산 쪽에서는 이거를 이제 필요로 하고 있어서 소개를 하는 겁니다. K가 있고 A가 이쪽으로 넘어갈게요. 그럼 A 농도 분의 1 되겠죠? 네. 알겠습니까? 그리고 델타 T가 넘어갔네요. 그리고 마이너스 델타 A 이렇게 써줄 수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네. 델타 T 넘어가고 A가 넘어가니까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되셨나요? 네. 마이너스를 들고 다니기 귀찮네요. 이쪽으로 마이너스를 빼볼까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네. 델타가 있는데 아주 근접하면 델타 T분의 아니고 DT분의 할 수 있죠. 아. 미분할 때, 그지? 우리가 마찬가지 평균 속도 시간에 따라서 거리를 할 때 이런 그래프가 나올 때 평균 속도 할 때는 이런 그림이었지만 순간 속도 할 때는 접선이 할 때는 D 이렇게 썼잖아요. 되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 놈에 대해서 뭐하자? 인테그랄 적분하자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네. 적분하자. 그럼 어디까지 적분할까요? 하는데 처음은 제로였겠죠. 네. 어느 때까지? 시간이 반감기가 될 때까지 t 2분의 1 반감기가 될 때까지. 네.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쪽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면 A의 처음 농도였었겠죠. 그리고 나서 어디까지? 2분의 1 A의 처음 농도의 절반이 될 때까지 이렇게 쓰겠습니다. 순서 이해되겠습니까? 네. 내가 색깔을 쓴 이유 이해되겠어? 네. 그러면 이쪽 부분은 어차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는데 시간에 대한 정보는 없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K가 들어갈 것이겠고요. 그래서 제로에부터 T
2분의 1까지 됩니다. 그럼 이쪽 어떻게 되겠습니까? a분의 1을 쭉 때리면 l은 a가 되겠죠. 네. 어디부터? a 처음부터 2분의 1 a 나중 정도까지 되겠나요? 네. 그럼 좌변은 마이너스 k의 t 2분의 1이 되겠고 되겠습니까? 네. 이건 ln 2분의 1 a의 나중 정도 빼기 ln a 정도의 처음 정도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을 것 같네요. 됐습니까? 네. 마이너스 k t 2분의 1은 하겠습니다. 이건 ln의 a 농도와 분모로 분자에는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죠. 농구 시험에서 되겠습니까? 네. 어차피 a0 a0은 지워도 상관없네요. 됐어요? 네. 마이너스 k t 2분의 1은 ln 2분의 1인데 이거는 마이너스 ln 2가 될 것입니다. 네. 됐습니까? 네. 마이너스 마이너스 뜯어내고 나면 t 2분의 1 반갑니다. 상수 k의 ln 2로 표현되고 즉 이거는 농도 무관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이거를 a에 대한 0차면 어떻게 했냐고 a에 대한 2차면 어떻게 했냐고 쭉 똑같은 방법으로 쓸 수 있습니다. 이해됐어요? 예. 그래서 1차 아닌 0차 또는 2차인 놈들은 농도에 관여한다 되는 부분이 나와요. 그것도 문제 나와요. 이게 2학년 속도였으면 당연히 내야 되는데요. 아니. 지금 진상 쪽은 1학년 속도다 보니까 1차 정도에서만 내지 않을까 내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녹화 보고 있는 사람들 고동현 이거 0차로 바꾸고 2차로 바꾸고 해봐봐. 다음 주에 일반 화학 쪽에서 이 속도에 대해서 0차와 2차에 대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됐나? 풀 수 있는 거죠? 예, 당연하죠. 이거 조건 안 배웠어? 니들이 이 조건 빨라 풀잖아. 안 그래? 그런데. 그래서 어떤 순서로 갔는지 색깔까지 고민해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되나? 네. 그리고 이제 뭐 반응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농도라든지 표면적이라든지 온도라든지 촉매 역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뭐 오늘 당장 나가보다는 여기까지 하면서 진상 미리 예습용으로 공부해놔라 중요하다